대통령의 절제에 흠집 내지 말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세, 권성동을 관저에서 한 30분 차 마시면서 만났답니다. 권영세가 먼저 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시간을 내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그동안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 이후에 외부 인사와의 접촉을 최대한 절제하고 관저에서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부 인사와의 접촉을 최대한 절제하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외부 인사와의 만남도 절제하니까 메시지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메시지도 절제한다. 그런데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야말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가 무효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부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의 총력전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일.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일. 자, 지금 우리가 이제는 헌재 앞에서 총력전을 하자고 당장 탄핵 저지 집회도 24시간 철야 농성 투쟁으로 전환하고, 원내당의 위원장들도 철야 시위로 전환하고 총력전 하잖아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유파의 자발적 결단과 의지적 판단 아닙니까? 원내당의 위원장들 대통령한테 지시받고 할까요? 대통령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국민의힘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이제 탄핵 각하, 대통령 복귀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다 생각하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더 치열하고 더 가열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대외 접촉 최소화하고 대외 메시지 최소화하면서 절제하고 헌재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할 것을 다 했거든. 보세요. 비록 절차적 흠결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또 그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끝내 헌재 재판을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고 헌재의 재판에 충실하게 임했고, 그래서 마지막 절차인 최후 진술까지 했어요. 이것은 뭐냐? 대통령이 헌법재판의 여러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받아들였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의 절차의 마지막 순서인 최후 진술까지 66분간에 걸쳐서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서 말이죠. 재판정에서 충분히 자기가 할 얘기들을 다 하고, 또 자기가 제출하고 싶은 의견서들을 충분히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면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것이 재판부가 보기에 이 정도를 걷는 길이에요. 재판에서 다 해놓았는데 그걸 또다시 바깥에서 자꾸 언론 플레이 하듯이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도 압력이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제 모든 재판 변론이 끝났고 평일을 거쳐서 평결까지 가는 아주 극히 예민한 요 시점에 국민들 입장에서야 대통령 탄핵 각하해야 된다고 계속 소리쳐야죠.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절제하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재판관들한테 주는 안정성이 있어요. 저는 그 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전략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외부 인사와의 접촉을 최대한 절제하고 다른 메시지 내지 않고 헌재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투쟁하면 돼요. 투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투쟁은 우리가 하는 거고 재판 당사자인 대통령은 이미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므로 이제 절제하고 겸허하게 판결을 기다린다. 이런 스탠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극히 예민한 상황에서 대통령 메시지가 아닌데도 대통령 메시지인 것처럼 일종의 가짜뉴스로 유포시켜서 헌재를 압박하거나 뭔가 복귀된 다음에 너네 이제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4대4로 팽팽하다. 처음부터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인형적으로 가 있는 4명 말고 다른 4명은 각하냐 기각이냐라고 하는 의견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탄핵 반대쪽에 있다. 이들을 최대한 명분 있게 그리고 자존심 살려가면서 이 탄핵 심판을 가야 된다. 그러려면 적어도 당사자인 대통령은 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압박하는 모습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도가 좋았든 나빴든 대통령 메시지인 것처럼 그러면서 뭔가 헌재를 압박하는 듯이 또는 대통령 복귀한 이후에 이 좌파들을 어떻게 할 것처럼 이런 식의 이 가짜뉴스가 만약에 만들어져서 돌아다닌다면 이것은 우리 자유파가 또 한 번 가짜뉴스한테 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대통령 메시지가 변호인단을 통하지 않고 따로 나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복귀할 때까지는 복귀를 해야 대통령실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보자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유일한 창구이니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한 입장 아닌 어떠한 것도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쟁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투쟁은 광화문 자유우파가 하는 거고 국민의힘이 하는 거고 1230 세대가 하는 거예요. 투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은 이미 법원에서 헌재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후 진술까지 충분히 밝혔으므로 헌재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린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것이 대통령 복귀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스탠스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정론 1침이었습니다.